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상회담을 오전에 마치고 크랙 케이크를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점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는 그때 햄버거를 내놔가지고 상당히 일본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할 게 많다는 얘기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원전 수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미국은 세계 최고 국가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래서 최고기에 합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원전 수출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미 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품 생산 안 돼가지고 현재 진해에 있는 부품 생산 업체가 한 53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을 중심해서 부품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다음 원전도 실제 두산중공에서 이래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쓰니까 원전이 앞으로 없앤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죠. 그럼 부품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라카에 갖다 난 그 아랍에미리트에 놓은 4개가 지금 가동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부품이 못 움직입니다. 너무 나라에 부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오,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 네 가지 전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협력을 하지 않았고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백신 허브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계약해서 DP 백신 제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일부 혹평을 하지만은 지나치게 보수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받는 것은 400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하지만은 그 대신에 백신 생산, 위탁 생산뿐만 아니고 메신저RNA 백신 생산 시설과 연구센터 등이 세워져서 우리가 세계 백신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수출에도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직접 제안을 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다 얘기죠. 이런 사실은 불안한 한국 원자력 업계에 대단한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원전 공동수출은 문 대통령에게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놀라운 정책 합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당장 탈원전을 폐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530여 개의 원전 부품 업체가 진해에 다 있습니다. 진해에서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속담에서 묘수를 찾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의 한미 공동 수출이 합의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부품업체에 전부 참여해야 되는 문제죠.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고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분 듣고 판단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프랑스 아레바의 EPR이 원자 설계를 해서 우리나라가 세 나라가 미국 NRC에다가 좀 평가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만 딱 뽑고 그 두 개 일본하고 프랑스는 탈락이 됐습니다. 프랑스 탈락하기보다는 가만 눈치를 보면 안 되겠으니까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일본은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미국 NRC로부터 최고 기술 합격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APR 1400 모델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에 합의를 했지만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것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는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 첫째, 박근혜 정부 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프랑스의 아레바 EPR이 설계한 두 나라 원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국 APR 1400 모델만이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APR 1400 모델은 세계 최고 좋은 원전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APR 1400 모델 4기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건설해서 이미 바라카 원전의 일부가 준공돼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되면 전부 다 4기 다 가동이 되기로 합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에 사용할 부품 공급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바라카 원전에 사용할 부품 생태가 무너진다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공동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의 원전과 부품은 일체가 되어가지고 모두 수출하는 국가에서 설계한 원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 부품 전량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국가에서 수출한 원전이라면 미국과 공동 수출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원전을 수입할 국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합의한 원전 공동 수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넷째,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미 7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가 2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스스로 재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품 업체가 부품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전 부품 업체의 부품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복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21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양국의 원전 공동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부터 전 세계에 천명한 다음 충분한 수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20일 한미 양국 정상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안 된다면 이거는 한미 양국이 공동해서 세계 원전 수출을 주도한다고 해도 이 원전을 사갈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점을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든지 하면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